신으로 군림하던 슈퍼맨이 평범한 히어로가 된 것도 모자라 저스티스 리그의 수어사이드 스쿼드까지 DC 캐릭터들이 때로 나온다고 슈퍼맨 예고편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예고편은 눈 덮인 툰드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데 그 정체는 바로 새로운 슈퍼맨이며 그는 부상을 입은 듯 헐떡이며 숨을 고르고 있죠.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는 신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던 헤니 카빌의 슈퍼맨과는 전혀 다른 버전으로 보다 평범하고 인간적인 슈퍼맨이라는 것입니다. 슈퍼맨은 무적이자 가히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힘을 지닌 크립토닌 출신입니다. 그를 상처 입히고 죽일 수 있는 건 동적인 크립토닌 또는 범우주적 존재들이거나 그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아이템인 크립토나이트를 쓰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번 예고편에서 슈퍼맨은 등장과 동시에 상처를 입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후 나올 장면들에서 역시 필멸자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번 영화에서 새로워진 슈퍼맨의 캐릭터 설정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군중송을 외치며 어디론가 향하는 클라크 켄트의 모습과 그의 손엔 한 신문이 들려있는데 여기엔 해머 크레이트 하브라는 문구가 적혀있죠. 이번 영화에 나올 새로운 캐릭터죠. 꼭 그걸에 대한 언급인가 생각했지만 다음 장면에서 클라크 켄트가 데일리 플래닛에 들어갈 때 경찰이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해당 기사의 헤드라인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비아의 망치가 도심을 파괴하다는 뜻으로 여기서 바라비아의 망치는 DC 세계관 속 가상의 국가 바라비아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리고 고릴라가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릴라의 정체는 플래시의 오랜 적수 중 하나인 고릴라 그로드로 보이며 왜 그가 바라비아 테러 조직과 연관된 혼란을 일으켰는지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번 영화의 빌런들은 인간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빌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플래닛에 들어간 클라크가 보이며 그는 전화통화를 하며 의도적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려 걷고 있죠. 그리고 곧이어 원작 속 서브 캐릭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데일리 플래닛의 가시 컬럼니스트 객 그랜트와 또 다른 컬럼니스트 스티븐 롬바드, 위쪽 TV 모니터에 금발이 여성이 보이는데 그들은 렉스 루터의 비서이자 오른팔인 이브 테슈마커죠. 그리고 슈퍼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죠. 데일리 플래닛의 머그땅과 신문을 들고 있는 루이스 레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락은 자신의 책상으로 가며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이는 클라크가 로이스를 짝사랑하는 중이라 쑥스러움에 고개를 돌린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자세히 보니 시계가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는 직장인 출근 시간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죠. 아마도 클락은 누군가를 구하느라 늦은 것으로 보이며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다른 직장 동료들과는 달리 루이스는 클락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언제 어떤 계기로 그의 비밀을 알아차리고 사랑에 빠지게 될까요? 추가로 아쉽게도 이번 예고편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출연을 확정지은 슈퍼권력의 밀리오 콕 그리고 영원한 슈퍼맨이죠. 1978년 영화 슈퍼맨을 통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의 아들 윌 리브가 카메오로 출연한다고 하니 이들을 찾는 재미 역시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클락의 양부모가 살고 있는 농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브루이트 테일러 빈스가 조나단 켄트를 연기하며 네바얼이 마사 켄트를 연기한다고 전해지지만 이 장면에서는 마사가 등장하지 않으며 조너슨이 흐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유추해보건대 마사가 사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맨 오브 스틸에서는 클락에게 힘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조너슨은 죽음을 택했었죠. 만약 이번에 죽는 것이 조너슨이 아닌 마사가 맞다면 그녀의 죽음은 어떻게 그려지며 새로운 슈퍼맨에게 그녀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여담이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 슈퍼맨의 유년 시절은 많이 봐왔기에 스파이더맨 때처럼 건너뛰고 그려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장면에선 슈퍼맨이 피를 토하며 휘파람을 불자 슈퍼도 클리토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rypto. Home. Take me home.
슈퍼독은 1955년 어드벤처 코믹스 210에서 슈퍼보이의 반려견으로 등장한 캐릭터인데요. 그리프의 행성은 크리토닌뿐만 아니라 동물들 역시 특별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클락의 아버지 조엘은 아들을 지켜줄 클립톤을 먼저 시험용 로켓을 태워 우주로 보낸 후 클락을 지구로 보내 아들을 지키게 만들었었죠. 이 설정을 눈치채셨겠지만 과거 소련이 우주로 보냈던 우주견 라이카에게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로 이번 영화의 메가폴을 잡은 감독이죠. 제임스 건은 가오갤에서 역시 라이카에게서 영감을 받은 강아지 코스모를 등장시켜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습니다. Dog. Yeah. She's a good dog. I knew you believe I'm good dog. Right. Get off me, you. 이번 슈퍼독 클립톤은 제임스 건이 입양한 강아지 오지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즈는 60마리의 개들과 함께 한 집에 갇혀있던 중 구출된 강아지로 오지가 처음 집에 왔을 때는 집안에 물건을 부수는 건 물론 권 감독의 노트북까지 물어뜯어버렸을 정도로 말썽꾸러기였다고 하죠. 이런 오즈와의 재밌는 경험은 크리토에게 그대로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슈퍼 강아지다운 엄청난 파워와 슈퍼맨의 반려견다운 빨간 망토와 희망의 상징인 X가 새겨진 노란 개목줄을 통해 DC의 새로운 간판 마스코트가 될 크리토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거대한 괴수발 때문에 날아드는 통들로부터 소녀를 구해낸 슈퍼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괴물의 정체는 뒤에 나올 도롱뇽같이 생긴 괴수같은 존재로 보이죠. 인간 형태의 빌런과 고릴라의 도롱뇽 그리고 해파리까지 이번 영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빌런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DC가 새롭게 선보일 DCU 챕터 1 신들과 괴물들을 위한 중요한 초석으로 보여지죠. 이번 영화에서 슈퍼맨을 위협하는 주요 빌런은 렉스 루터와 뒤에서 설명드릴 울트라맨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계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대한 괴수들 또한 등장하죠. 이러한 설정은 2027년까지 공개될 10편의 DCU 작품들이 있는 중요한 장치로 마블의 인피니티 워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자 디딤돌로 예상되고 있기에 과연 괴물들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날아가는 슈퍼맨을 바라보는 빡빡이와 루터 코프라고 적힌 회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빡빡이의 정체는 모두가 예상했듯 렉스 루터이며 전작에서 아이젠버그가 연기한 루터가 도라이 버전이었다면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하는 이번 루터는 좀 더 악랄한 버전인 것 같죠. 렉스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슈퍼맨의 최대 숙적임은 틀림없지만 평범한 인간인 그가 슈퍼맨과 힘으로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홀트와 렉스 루터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왜 이런 이념을 주장하며 그것이 인류에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믿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라고 밝혔기에 홀트 버전의 새로운 렉스는 어떤 악랄한 방법으로 슈퍼맨을 궁지로 몰아넣을지 그리고 그는 왜 빌런을 자처하는 것인지가 이번 영화의 꿀잼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리 감옥 같은 데 갇혀있는 슈퍼맨과 히어로들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슈퍼맨이 이곳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은 왜 갇히게 된 것일지 궁금증을 자극하며 하나이가 포탈이 날아드는 상황 속 구조를 바라며 슈퍼맨에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큰 전투 또는 아이를 구해줘 힘들고 지쳐있는 슈퍼맨에게 사람들이 야유와 캔을 던져버리는 모습 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화의 배경은 당연히 1950년대 또는 1960년대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영화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닌 새로운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또 다른 멀티버스를 보는 것 같기에 과연 이번 영화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점점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선 눈을 질끈 감으며 지쳐있는 슈퍼맨의 모습과 스태그 인더스트리스라는 글자가 보이죠. 화학 및 유전 산업 그리고 군방위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렉스 커퍼레이션과 비등한 위치에 있는 거대 기업으로 그가 이곳에 들어간 이유가 궁금증을 자극하며 뒤이어 이곳에서 등장한 새로운 히어로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사람들이 슈퍼맨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린 바가지 머리의 정체는 반지로 원하는 무기를 만들어 싸우는 우주의 가디언이죠. 그린 랜턴으로 네이선 필리언이 연기하죠. 네이선은 가오갤 1에서 외계인 재수자, 2편에서는 아쉽게 삭제되었지만 원더만이 되는 사이언 윌리엄스로 출연, 그리고 3편에선 오르고스코프의 보안 요원까지 가오갤 전편에 등장할 정도로 제임스 건이 애정하는 배우이기에 이번 영화에서 그린 랜턴으로 변신한 그의 화력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퇴를 들고 하늘 나는 이 여자는 블랙 아담에서 등장했던 호크맨의 파트너 캐릭터죠. 무한한 부활의 힘을 갖고 있는 호크걸, 그리고 천재적인 지능과 다양한 기술을 가진 히어로로 전투나 해킹, 심지어 공중 비행까지 가능한 디스피어스라는 다목적 도구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미스터 터리픽이 등장하죠. 그는 윤리와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슷한 슈트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피셜이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저스티스 리그가 처음부터 등장하며 슈퍼맨은 수습 멤버이기에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는 좌절하고 있는 것이며 그를 다른 멤버들이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어서 창밖에 해파리가 공격을 하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루이스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슈퍼맨과 동료로 보이는 로봇이 쓰러져 있자 슬퍼하는 슈퍼맨, 모든 물질로 변환이 가능한 메타몰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죠. 그는 앞서 슈퍼맨이 갇힌 유리감옥 장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양옆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유리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어떤 빛을 쓰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관리하는 가드이거나 빌런인가 싶지만 그는 원작에서 저스티스 리그의 멤버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는 어쩌다 여기 있게 된 것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건물들, 상처를 입은 채 열받은 얼굴로 결의에 찬 표정을 하고 있는 렉스 루터, 괴수로부터 건물을 지키기 위해 괴수를 힘껏 밀어내고 있는 슈퍼맨, 건물벽을 부수며 검은 옷을 입은 빌런인 울트라맨 등장에 이어 그는 슈퍼맨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작에서의 울트라맨은 가슴에 U자가 그려져 있으며 크립토나이트의 힘으로 슈퍼맨을 위협하는 라이벌인데요. 그런데 히어로에 이어 빌런까지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 같죠? 이 역시 내피셜로 추측해보자면 빌런들 역시 수어사이드 스쿼드나 다른 팀명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슈퍼맨과 한 팀으로 보이는 히어로 터리픽은 어떤 군대로부터 레인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AI가 만든 배경 같은 루이스와 슈퍼맨의 두 번째 키스씬이 이어지며 밤을 뚫고 하늘을 솟구치는 슈퍼맨의 모습을 끝으로 이번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이번 예고편을 보신 대로 강렬한 레트로 감성이 돋보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과거의 슈퍼맨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번 슈퍼맨을 새롭게 재창조했다고 밝혔는데요.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이 보여줬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빨간 팬티를 다시 등장시킨 점이 눈길을 끕니다. 또한 1940년대 애니메이션과 2005년 만화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슈트의 색감과 디테일은 자칫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슈트에 전통적이면서도 세럼을 더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맨 하면 이 음악을 빼놓을 수 없죠. 존 윌리엄스의 클래식인 슈퍼맨의 행진곡을 전기 기타로 재해석해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기어를 선사할 슈퍼맨의 비행 장면에서는 CG로만 정신없게 연출한 것이 아닌 드론 촬영과 함께 탑건 매버릭의 스타일 연출 기법을 활용해 현실감을 극대화했다고 전해지기에 이번 영화 정말 기대 안 할 수가 없겠죠. 슈퍼맨은 오는 2025년 7월 개봉합니다. 오늘의 예고편 분석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